2025년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화려한 키워드는 단연 AI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장의 조명을 살짝만 비틀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돈의 회전목마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혁명이라 부르지만 냉정한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그림자, 금융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세 기업 사이를 뱅뱅 돌며 서로의 몸집을 부풀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이제는 거대한 투자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픈 AI와 같은 기업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지만 그 이면은 훨씬 잔혹합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은 오픈 AI라는 통로를 거쳐 고스란히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다시 그 돈을 들고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립니다. 최신 GPU를 사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엔비디아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자신의 물건을 사줄 고객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버블의 핵심 동력인 벤더 파이낸싱의 실체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실제 수익이 나기도 전에 투자금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세 기업 사이를 왕복하며 시가총액을 수조 달러 규모로 뻥튀기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순환고리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고리 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자 모든 빚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오라클의 주식시장 지표는 AI 버블의 카나리아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순부채는 무려 94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간 영업이익인 244억 달러보다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받을 돈은 수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로 쌓여 있는데 정작 수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는 기묘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죠. 오라클은 왜 이런 무리한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위험한 릴레이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환상 뒤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돈의 게임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을 흔히 데이터베이스의 제왕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그들의 왕관은 무거운 빚의 무게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오라클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라클의 회사채 수익률은 연 5.87%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정크본드 평균 수익률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은 오라클이라는 거대 기업을 투기 등급 회사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불안감의 실체는 오라클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라클의 순부채는 현재 944억 달러에 달하며 한화로 약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반면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244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4배나 많은 이 기형적인 구조는 오라클이 현재 얼마나 극단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라클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받을 돈은 산더미인데 내 수중에 당장 쓸 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라클이 오픈 AI와 체결한 3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약은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수주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냉혹한 진실은 건물이 완공되고 서버가 돌아가기 시작해야만 실제 현금이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오라클은 건물을 짓기 위해 수조 원의 빚을 내어 먼저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투자금을 회수할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 소식은 오라클의 이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대형 변압기를 들여오는 데만 4년에서 5년, 산업용 가스터빈을 조달하는 데는 7년이 걸리는 이 병목 현상은 자본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결국 오라클은 오픈 AI라는 고객의 성공에 자신의 명운을 완전히 맡긴 인질이 되었습니다.
오픈 AI가 휘청거리거나 데이터 센터 완공이 늦어질수록 오라클의 현금 흐름에는 거대한 절벽이 생깁니다. 과거 클라우드 시장에서 레리 앨리슨 회장이 저질렀던 오판의 대가를 이제는 회사의 존망을 건 단 한 번의 베팅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오라클과 정반대였습니다.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이자 가장 가까운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사티아 나델라 CEO는 아주 차가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부지를 포기했고 그 땅은 고스란히 오라클과 구글 그리고 메타가 가져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자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델라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 회사의 호스팅 업체가 되어 단 한 명의 고객에게 매출을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만을 위한 전용 서버 건물을 계속 지어준다면 오픈 AI가 휘청이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제표도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이것은 플랫폼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하청 업체와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오라클은 현재 수주잔고의 60% 이상이 오픈 AI와의 계약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곧 오픈 AI의 운명에 오라클의 목줄이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GPU의 유통기한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을 내놓을 때마다 기존의 기가와트급 서버 인프라는 순식간에 구식 장비가 되어 가치가 폭락합니다. 수조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안의 장비가 2년 만에 감가상각의 늪에 빠진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건물을 지은 오라클의 몫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위험한 부동산 중노동을 오라클에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판매에만 집중하기로 한 셈입니다. 나델라 CEO는 AI 산업의 진짜 병목이 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에 있다는 점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당장 끌어올 전기가 없어서 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삽을 뜨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위험한 빚 잔치는 후발주자인 오라클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안전한 현금 흐름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시장의 꼴찌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인 독이든 성배를 마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회전목마의 중심에서 가장 영리하게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 엔비디아의 전략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엔비디아를 단순히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제조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정체는 AI 시대를 지탱하는 거대한 사설 은행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무후무한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질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벤더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정교한 금융 기법에 숨어 있습니다. 벤더 파이낸싱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와 같은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시장은 이것을 기술 혁명을 위한 통 큰 투자라고 칭송하지만 자본의 생리로 보면 이는 아주 영리한 매출 돌려막기의 시작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쏜 화살은 오픈 AI의 주머니를 거쳐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으로 지불되고 오라클은 그 돈을 다시 엔비디아에 입금하며 최신 GPU를 주문합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주머니에서 나간 투자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엔비디아의 매출로 잡히는 기막힌 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 구조 안에서 엔비디아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자사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 수요는 다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장부상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외부의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내부의 자본 순환으로 만들어진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엔비디아가
이 고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를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투자라는 이름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 오픈 AI는 서버 비용을 낼 수 없게 되고 오라클은 수조 원을 들여 지은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를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부품 공급 업체가 아니라 이 삼각 동맹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그림자 금융의 민낯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기업들이 서로의 지분을 섞고 빚을 돌려막으며 가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 게임은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때는 완벽한 무한 동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릴레이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발을 헛디디는 순간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폭주하는 자본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벽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아닌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레리 앨리슨과 샘 올트먼이 아무리 수십조 원의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변압기 하나를 만드는 데는 5년 가스터빈을 조달하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라클이 944억 달러의 빚을 지고도 공사 지연설에 휘청이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결코 시간과 자원이라는 물리적 법칙을 해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당장 서버를 돌릴 정의가 없고 장비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오라클이 쌓아 올린 수주장원은 단 한 푼의 현금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드웨어의 감가상각이라는 잔혹한 진실이 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최신 GPU는 시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마치 생선처럼 빠르게 가치가 떨어집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의 칩을 내놓는 순간 오라클이 빚을 내어 구축한 현재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순식간에 구식 장비로 전락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 장비의 가치가 먼저 사라지는 이 기괴한 속도전에서 오라클은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상반된 전략은 자본주의가 위기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파트너인 오픈 AI를 철저히 이용하되 그들의 위기에 함께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후발주자인 오라클은 3%라는 초라한 점유율을 뒤집기 위해 스스로를 오픈 AI의 운명 공동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뿐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제왕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금융의 회전 목마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뿌리고 오픈 AI가 환상을 만들며 오라클이 빚으로 건물을 짓는 이 삼각 동맹은 AI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이들의 동거가 인류의 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위대한 혁명으로 끝날지 아니면 944억 달러라는 부채의 산 아래 묻히는 사상 최대의 버블로 끝날지는 이제 시간이라는 물리적 심판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화려한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증폭되는 빚의 크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혁명은 누군가의 도박이며 그 모든 비용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데이터의 이름으로 청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실리콘밸리의 위험한 동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거품이 터지기 전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해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